최첨단 문화기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전문 전시회. 바로 2015 광주 에이스페어인데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인 만큼 나날이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창의적인 콘텐츠로 주목을 끌었던 광주 에이스페어.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광주 서구에 자리 잡고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이곳에서는 2015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최됐습니다. 본 전시에 앞서 흥겨운 우리가락이 가장 먼저 개막식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줬는데요. 언제 봐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예술. 국내뿐 아니라 각국에서 모인 많은 이들이 광주의 문화예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해 전시회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그렇게 에이스페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올해로 10회째.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에이스페어는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의 장으로 우뚝 서게 됐죠. 360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60도 카메라로 직접 제작을 하고 편집을 해서 광주 에이스페어가 사실 그동안에 비해서 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이 이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케이블 TV의 경우에 사실은 유사한 경쟁 매체들이 많이 등장을 함으로써 사실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우리 광주 지역에서 생산, 소비, 유통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짐으로써 특히 다른 지역의 케이블 TV에 비해서 한 걸음 더 빠른 그 차원에서의 미래에 대비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느 일반 전시회와는 다르게 유독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는 오늘날 전 연령층을 막론하고 모두가 애용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는 걸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라 하면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한 번씩 다 우리 컨텐츠 업체들이 다 한번 와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의 그 어떤 좋은 호평을 받아서 3년 연속 정부가 선정한 우수 컨텐츠 산업 박람회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44개국 200여 바이어들과 또 400여 컨텐츠 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성황을 이루고 그분들이 서로 자기 컨텐츠를 서로 비즈니스하고 또 마케팅하면서 이렇게 유통 또 정보도 얻고 이러한 그런 종합 어떤 교류의 장이고 가상현실 체험 전시 공간이라든지 모바일 TV, UHD 전용관 등을 통해서 최신 콘텐츠와 최첨단 방송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도 이번 전시회에서 어린이 교육을 특화한 체험 프로그램 특화 포맷을
수출하기로 협약식을 갖는 등 많은 성과도 기대됩니다. 에이스페어의 특징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까지 모두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 전시회를 통해 이루어진 수출 상담건만 19,000여 건. 바이어의 니즈에 맞춘 라이선싱 상담 회장을 보다 확대 운영해 우리나라 콘텐츠 세계화에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류 붐을 활용해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해외에서 바이어를 한 200개사 지금 초청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2억 8천만 불 정도 수출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억 불 이상 수출 계약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스들 가운데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부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유독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잦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애니메이션, 그중에서도 TV 시리즈나 캐릭터 산업에 큰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수준 높은 내용 구성과 디자인, 기술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参加这个活动呢，主要是想着中环呢文化比较接近，到韩国这边来呢，多学习一些韩国的文化。这样子呢，再有一个原因是推广我的这3部作品，3部原创动漫作品。 해외에서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 특히 TV 시리즈, 그리고 요즘 이제 극장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실은 퀄리티라든지 제작 능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해외에서 봤을 때 인기 있는 어떤 상품이고요. 그래서 바이어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부분의 구매 혹은 공동 제작에 대한 많은 상담들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국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여파 때문인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부스는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La primera vez que vengo a la feria, a este evento, y estoy buscando socios, coproductores para los programas que producimos en Barcelona. Mira, animación hay mucha en todo el mundo y Corea es un gran productor de la animación en un mercado muy competitivo, porque repito, hay mucha animación en todo el mundo, en Europa, en Japón, en China y en Corea. 문화기술 전문연구소인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프로그램 맵핑 기술인데요. 문화유적지와 자연경관 등을 3D 프로젝션 맵핑 기술과 가상현실 제품, 드론 영상 등의 여러 디지털 기법을 활용해 직접 체험해보는 전시입니다. 이번 에이스페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 기술이 어느덧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기 형태에 맞게 딱 초점을 찍어서 거기에 딱 맞게 영상을 끄는 기술을 프로젝션 기술이라고 해요. 네, 그런 기술을 저희는 좀 더 표면을 극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죠. 문화유산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적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따분하고 그냥 아무런 물체가 움직임이 없는 채로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물체가 사실은 살아있었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썼다라는 걸 좀 더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에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기술을 앞으로 발전시켜서 가상의 공간에 실제로 이것이 있는 듯한 것을 구현하는 전시를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저 설명으로 듣기만 하는 전시가 아닌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콘텐츠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이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들이기에 관람객들이 직접 써보고 체험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체험들도 꽤 많았습니다. 휴대전화에 간단한 장비를 부착하자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3D 영화를 보듯 영상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쉽사리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합니다. 이곳은 어떤 이미지든지 실제 모형으로 제작해 출력까지 가능한 3D 프린터 체험관. 여러 가지 모형이나 장난감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3차원 스캔을 해서 3D 파일로 만들어 드립니다. 얼굴 모양을.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3D 프린터에 출력을 하게 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기계가 출력할 수 있는 크기까지 출력을 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3D 스캔한 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형상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여러 가지 신기한 거,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고 이런 시간이 되어서 즐겁고 좀 좋은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다음으로 만난 콘텐츠 역시 3D 관련 제품이었는데요. 바로 아바타를 통해 분장 및 특수 분장을 해보는 분장 시뮬레이션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사진적 편집 일을 했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또 연극 쪽도 이런 편집 쪽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일반화돼도 좀 상품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시장인데 세 분류로 나. 이번에는 장소를 살짝 이동해봤는데요. 바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한창 진행 중인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케이블 TV의 방송 콘텐츠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도 주고받고 서로 유익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관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설명회는 그 참여도와 관심이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세미나 자체가 전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방송사 대표님들 그리고 저와 같이 어떤 음악 저작권 단체 실무자분들까지도 많은 분들이 오신 세미나예요. 그래서 어떤 포커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그 신탁단체에 대해서 이제 큰 설명을 하기 위한 큰 줄기에 대한 이제 강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탁단체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에 대한 확산이라던가 어떤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국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방송사들이 자기가 만든 콘텐츠가 그 온라인이나 방송사 유통을 시킴에 있어서 스스로가 권리자이면서 이용자인데도 불구하고 권리자로서의 권리를 못 찾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그 권리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권리자로서의 그 부가적인 수익이나 이런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고요. 스스로가 권리를 못 찾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갖다가 본인들이 새로운 판로라든지 유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 관리를 해드리고 또 새로운 모델도 찾아드리고 수익도 창출해드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목적 홀에서는 에이스페어와 함께 올해도 찾아온 스포츠 스태킹 체험전이 진행됐습니다.
요즘 학교나 태권도, 검도 학원 등에서도 이 스포츠를 많이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12개의 컵을 빠르게 쌓고 무너뜨리며 집중력과 순발력을 기르는 기술 스피드 경기. 단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는데요. 마음은 저만치 앞서가지만 어쩐지 몸은 잘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어떤 부상의 위험 없이 또 아주 신체적으로도 골고루 균형 있는 발달을 할 수 있는 아주 뉴스포츠 종목의 일환으로서 우리 노인층부터 어린 나이까지 전 연령층이 세대를 아우러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한스포츠협회가 이런 저변을 확산시키는데 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전시관 밖으로 나가자 교복을 입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뭇 진지한 이들의 표정과 한껏 신나는 무대를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까지. 이곳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 나갈 청소년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출품작으로 그 실력을 겨뤄보는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 대회장입니다. 오로지 청소년들의 힘만으로 한 편의 출품작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같은 학교 친구들의 모습을 정해진 시간 내에 영상과 음향을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덕분에 한시도 무대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 이들. 장비를 다루는 친구들의 모습엔 긴장감만 감돌 뿐인데요. 그래도 학교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무대에 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큰 무대에 쓰니까 색다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는 여느 음악 방송을 방불케 할 만큼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갔는데요. 함께 응원해주며 호응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몸을 아끼지 않으며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 청소년 제작팀도 조금 더 편하게 즐기며 작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는 팀들과 함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가며 많이 찍어보고 또 연습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전만큼 경험에 도움이 되는 건 아마 없는 듯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미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연습이 너무 부족해서 또 실전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연습했던 뭐 촬영 구도, 장비 이런 것들과 또 여기서 직접 우리가 보는 장비, 구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라서 이게 좀 저희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촬영하는 친구들이 꽤 오랫동안 했었던 친구들이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대감도 있는 친구들이고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을 아니까 그 친구들도 알아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해도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은 영상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창조 산업시대. 예술과 문화, 산업, 기술이 교차점을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광주 에이스페어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문화기술 콘텐츠와 신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더 나아가 문화산업계를 한 차원 더 높게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또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여기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명실상부하게 광주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에이스페어는 그러한 우리 유무형의 문화 자원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바꿔 나가면서 그러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고 하는
이 지역의 생태계,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페어가, 에이스 페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